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 백과사전입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대선 직전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을 분석하여 그에 따라 상승과 하락 지역, 유망 지역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부동산 시장은 하나의 커다란 기로에 서 있습니다. 2025년 6월 3일 대한민국 대선이 불과 한 달 남짓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대선이 중요한 이유는 부동산 정책이 이번 선거의 핵심 의제 중 하나라는 점입니다. 어떤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수도권의 땅값은 뒤바뀔 수 있고 재개발 단지의 운명이 갈릴 수 있으며 지방 대도시의 미래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후보별 핵심 부동산 공약을 간결하고 핵심적으로 정리하고 그 공약들이 실제로 어떤 지역의 가치에 영향을 줄지, 그리고 대선 이후 그 흐름이 어떻게 바뀔지를 구체적으로 예측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요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 공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대선 여당과 제1야당 후보는 각기 다른 부동산 철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은 다음과 같은 핵심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첫째, 주택 공급 정책입니다. 여당 후보는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250만 호 이상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청사진을 내세웠습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3기 신도시 추가 공급, 그리고 규제 지역 해제를 통해 민간 주도의 재개발 재건축을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야당 후보는 질적 공급에 방점을 둡니다. 무작정 아파트를 짓기보다는 교통, 일자리, 교육이 함께 갖춰진 주거 복합형 스마트타운을 계획하고 있으며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다른 후보는 지방 분권형 주거 분산 정책을 주장합니다.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 대전, 광주, 대구 등 광역시에 혁신도시 개념의 복합자족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둘째, 세금과 규제에 대한 입장입니다. 여당 후보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1주택 실거주자에게는 사실상 종부세 면제를 검토하고 있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일시적 규제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 후보는 세금 개편보다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강조합니다. 규제 완화는 하되 시장 과열에 대한 통제 장치는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합니다. 즉, 투기를 막고 거래는 살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부 후보는 부동산 세제 전면 개편을 주장합니다. 보유세와 취득세를 간소화하고 지방세로의 분산을 통해 지방정부의 자율적 부동산 정책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말합니다. 셋째, 교통인프라 및 국책개발입니다. 여당은 GTX 확장을 핵심 공약으로 삼고 있습니다. 기존 A, B, C 노선의 조기 완공은 물론 GTX D와 E, F 노선까지 추가 신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용산국제업무지구 재추진, 세종국회 이전, 부산 광주 공항 신설 등 대규모 국책개발 공약을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메가 인프라보다는 실용 인프라를 강조합니다. 광역철도보다는 도시철도 중심으로 하고 신도시보다는 구도심 재정비를 통한 교통 효율성 개선이 핵심입니다. 또 다른 후보는 균형 개발을 가장 큰 키워드로 제시합니다. 전국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X자형 초광역 교통망 구상을 통해 서울 중심이 아닌 전국 중심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넷째, 지역 균형 발전과 부동산 분산 전략입니다. 여당은 세종시의 완전한 행정 수도화를 다시 내세웠습니다. 국회 이전뿐 아니라 행정부와 사법부의 이전까지 포함한 완전한 제2수도 구상을 밝혔고 충청권 전반의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지방거점도시 개발을 제안합니다. 지방 소재 대학병원 기업이 자생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도시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고 이 과정에서 혁신도시 시즌이 추진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후보들은 지역별 특화도시 개발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전북은 농생명 바이오, 강원은 헬스케어, 경북은 반도체 등 산업 특화 중심의 주거지 구상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러 후보들의 공약을 바탕으로 어떤 지역이 어떤 대선 공약의 수혜를 입을 수 있는지 하나씩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총 10개 지역이 후보들의 공약 속에 반복적으로 등장하거나 간접적 수혜가 예상되는 전략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역은 바로 용산입니다. 용산은 오랜 시간 개발 기대감이 반영되어 왔지만 최근 다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는 여당 후보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재추진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경부선 철도 지하화, 용산공원 조성 확대, 그리고 외국인 투자 유치가 가능한 특별금융지구 지정까지 고려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현재 기준으로 용산역 인근 아파트들은 2023년 저점 대비 약 15% 이상 반등하고 있습니다. 국제업무지구 조성이 본격화될 경우 용산은 한국의 미드타운으로 거듭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산입니다. 부산은 이번 대선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광역시 중 하나입니다. 단순한 지방 도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서 해양, 물류, 금융 허브의 3대 축을 중심으로 대형 공약이 쏟아졌습니다. 여당 후보는 가덕도 신공항의 2단계 확장을 공약했습니다. 기존 공사에 더해 물류 특화 기능과 해상 물류 연계를 강조하며 부산을 동북아 물류의 관문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산업은행의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고 금융 메카를 서울에서 지방으로 분산시켜 부산을 금융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공약은 실제 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금융 공기업 본사가 이전한다는 건 고소득 일자리와 소비 인프라가 함께 옮겨간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북항 재개발과 해사, 전문법원 설립을 공약했습니다. 해양도시로서의 법적 기반을 확립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전략이죠. 부산은 현재 해운대, 센텀, 마린시티가 대표 고가권이지만 북항 재개발지, 인근 동구와 중구, 산업단지와 가덕권 배후지인 강서구도 최근 부각되고 있습니다. 부산은 중장기 투자형 도시로 분석되며 당선 이후 공공기관 이전이 현실화된다면 가시적 수혜 지역이 명확히 등장할 수 있는 곳입니다. 세 번째는 광주입니다. 광주는 단연코 인공지능 특화 공약의 대표 수혜지입니다. 여야 모두 공통적으로 광주를 AI 모빌리티 중심 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공약으로는 광주형 AI 클러스터 고도화, 광주과학기술원 GIST 중심의 AI 국가센터 설립, 광주와 나주를 연결하는 AI 밸리 구축, 그리고 광주형 자율주행 산업특구 확대입니다. 이는 단순한 IT 인프라 확대가 아니라 실제 기업 유치와 정주인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직접적인 지역 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광주는 여전히 저평가된 시장입니다. 수도권 대비 투자 진입 장벽이 낮고 AI 및 전기차 산업 기반 확장에 따라 중장기 수요 확장이 가능한 도시입니다. 네 번째는 세종시입니다. 세종시는 다시금 행정수도 완성론의 중심에 섰습니다. 여당은 국회 이전 추진을 공약했고 야당은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대통령 집무실 이전도 공약했습니다. 신산업복합지구 조성을 통해 자족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 세종시 세롬동 더샤필 스테이트 전용 84타입은 최근 8억 2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023년 하반기 대비 약 20% 이상 상승한 수치이며 주변 아파트들도 상승 분위기를 타고 있습니다. 특히 아름동, 세롬동, 나성동 중심으로 실수요 회복세가 뚜렷합니다. 다섯 번째는 대전입니다. 대전은 이번 대선에서 양자 기술을 중심으로 한 과학 특화 공약을 받았습니다. 여당은 대전을 대한민국 양자 기술 수도로 육성하겠다고 선언했고 대덕 연구단지 중심의 양자 클러스터 조성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또한 야당은 대전 세종 충남의 행정통합 시범사업 추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정수도권과 과학수도를 통합 운영해 자족형 대도시로 만들겠다는 중장기 계획이죠. 대전은 이미 기반시설과 정주 여건이 갖춰져 있고 공공기관, 연구소, 대학이 몰려있는 도시라 공약 실행 시 효과 반영 속도가 빠를 수 있는 도시입니다. 여섯 번째 지역은 청주 오송입니다. 청주 오송은 단순한 지방 중소도시가 아닙니다. 서울과 세종, 서울과 청주를 잇는 교통의 중심지이며 지금 이곳은 바이오 산업과 연계해서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었고 이번 대선에서 여야 모두가 오송을 충청권 핵심 성장축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당 후보는 오송 세종대전 일대를 바이오, IT, 반도체 3가 축산업벨트로 만들겠다는 대형 계획을 밝혔고
야당은 국토균형 발전 전략 속에 행정산업 복합 허브로 오송을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영향 때문일까요? 오송의 아파트 값은 2025년 4월 기준 2023년 저점과 비교하면 많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실수요뿐 아니라 투자 수요 유입도 활발해진 모습입니다. 일곱 번째는 천안 아산권입니다. 천안과 아산은 오랜 기간 수도권의 배후 도시 역할을 해왔지만 이제는 그 자체로 교통과 산업이 집중된 광역 거점 도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 모두 GTX-C 천안 연장, 천안 IC 복합 환승센터 구축, 그리고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 신설을 약속하며 이 지역의 교통 인프라를 전폭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양권 시장도 뜨겁고 산업단지 주변의 전세 가율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 매매와 임대 모두 활발한 지역입니다. 여덟 번째는 화성시 봉담, 비봉 지역입니다. 화성시 서부권은 경부축 중심에서 벗어나 신규 택지지구와 교통망 확장이라는 두 축으로 빠르게 팽창 중입니다. 여당은 이 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서부축의 신도시급 자족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고, 야당은 서울과 화성 간 복선 전철과 민자 고속도로를 통해 서남부권 개발을 선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울 접근성과 가격 경쟁력을 동시에 갖춘 새로운 1순위 투자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남양주 왕숙 진접 지역입니다. 여기는 말 그대로 GTX, 신도시, 인구 이동이 겹치는 지역입니다. 왕숙 2지구는 3기 신도시의 대표격이며 GTX-B가 본격 착공되면 강남권과의 연결성은 확실히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 후보는 3기 신도시 추진 지속과 교통망 조기 완공을 공약했고, 야당은 진접선 연장 및 8호선 추가 연장을 통해 왕숙, 별내, 진접을 하나의 메가타운으로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남양주 진접읍 부영사랑으로 전용 84타입은 3억 후반대, 별내동 별내 푸르지오는 6억 초반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왕숙 지구는 아직 분양이 진행 중이지만 분양권에 대한 프리미엄은 이미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대구 금호 서대구권역입니다. 많은 분들이 대구는 공급 과잉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이번 대선에서 여야 모두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서대구 KTX 역사 확장, 그리고 GTX-D 지방 연장안을 언급하면서 서대구권, 특히 금호의 현비산 일대가 차세대 신개발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입지는 다소 외곽이지만 개발 호재로 인해 전세 수요도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장기 수익형 투자처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과 그 공약들이 미칠 수 있는 지역별 파급력을 분석해봤습니다. 이번 대선의 주요 키워드는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입니다. 그러나 방향성은 비슷해 보여도 당선인에 따라 속도는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현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가 그대로 이어지고 3기 신도시, 재개발, 재건축, GTX 확대 등 공공정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야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전면적인 정책 수정을 위한 점검기와 검토기가 뒤따르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일부 사업은 속도 조절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즉, 같은 방향, 다른 추진력이 대선 이후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다음은 당선인 공약의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모든 공약이 동시에 이뤄지지는 않습니다. 예산, 행정력, 정치적 타협이라는 현실이 존재하니까요. 가장 먼저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분야는 교통 인프라와 규제 완화, 그리고 이미 계획이 완성되어 있는 공급지구의 확정입니다. 예를 들어 GTX 노선의 경우 착공이 임박한 언어선이나 중앙정부의 설계가 마무리된 비노선, 또는 서울 도심 재개발 규제 해제 같은 사안은 즉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분야로 분류됩니다. 반면 지방혁신도시 확대나 완전한 세종수도 이전 같은 과제는 상대적으로 중장기 플랜으로 추진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규제지역 해제와 LTV 완화 흐름을 체크하면서 지역별 대응을 달리해야 합니다. 이번 대선 이후에는 대출 규제와 규제지역 재조정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특히 1억에서 3억 원대 중저가 아파트나 토지 투자에 있어서 자금 조달 가능성을 높여주는 핵심 요소입니다. 지금은 9억 초과 아파트에 대해 대출이 매우 제한적이지만 대선 이후 정책 변화가 이뤄지면 6억 이하 아파트의 LTV 상향, 또는 생애 최초 구입자의 DTI 완화 같은 정책이
단기적으로 수요층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정보 격차가 기회입니다. 대부분의 실수요자나 투자자들은 대선 이후 발표되는 정책에 따라 움직이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처럼 선제적으로 지역을 선별하고 흐름을 읽는다면 그 정보 격차는 곧바로 투자 타이밍의 우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장 모든 지역에 투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 정리한 10개 지역 중 한두 곳만이라도 집중해서 모니터링하고 변화가 시작되는 순간 빠르게 움직인다면 2025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서 대선 수의 1타 지역의 과실을 먼저 따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25년 대선은 그 어느 때보다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선거입니다. 누가 당선되느냐보다 어떤 정책이 실제로 실행되고 그 정책이 어느 지역을 움직이게 만들지를 읽는 눈이 더 중요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작지만 명확한 나침반이 되길 바라며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가장 빠르게 움직여보세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지속적인 정보 교류를 위해 알림 설정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